여러분은 한국 사람으로 살면서 가장 통쾌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저는 1995년 8월 15일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중앙박물관 구조선총독부 건물이 해체되는 순간 함께 얼싸안고 소리를 지르며 기뻐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순간만은 아이도 어른도 남자도 여자도 누구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옆에 있으면 손을 잡고 얼싸안고 서로 가슴속 통쾌함으로 가득 차서 환호성을 질러댔으니까요. TV를 시청하던 많은 국민들 역시 이렇게 통쾌한 기분이 든 적 없었다고 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겐 중앙청으로, 중장년층에겐 중앙박물관으로 기억되는 구조선총독부 건물, 바로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경복궁 앞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죠. 1910년대 독일의 건축가 게오르게 데 라란데가 기초 설계하고 일본 건축가 노무라 이치로, 구니에다 히로시가 네오 바로크 양식의 일본의 색채를 입힌 이 건물은 당시는 물론이고 이후에도 화려함으로 한국에 오는 일본인들에게 필수 방문 코스가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일제는 광화문을 경복궁 건축문 옆으로 옮긴 후 그 자리를 총독부 광장이라고 명명하고 수많은 공식 행사를 치렀던 역사가 있죠. 해방 이후 1968년 광화문이 복원될 때까지 중앙청 광장으로 불리워왔는데요. 1980년대 들어 정부 과천청사로 정부기관의 부처가 이전하면서 이 건물은 1986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개장하게 됩니다. 해방 이후에도 일제의 상징이던 건축물이 한국 심장부에 그대로 자리 잡고 국가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결정하는 곳으로 있다가 국가 유적과 문화를 보존하는 중앙박물관으로 재탄생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한국의 중앙청이자 중앙박물관 구조선총독부 건물의 당시 주소입니다. 저 글자들만 봐도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중심, 그 모든 것이 담겨있는 주소라고 할 수 있죠. 지금도 한국을 대표하는 장소로 첫손에 꼽히는 것이 광화문 광장 일대와 경복궁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80년대 후반부터 경복궁의 재건 및 복원을 논의하면서 경복궁의 일부를 허물고 만든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복궁 재건을 위한 조사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들이 발견되었는데요. 그중 하나 예를 들면 건물 내부 중앙벽에 그려진 벽화가 일제 침략을 미화하는 일본의 민담 이야기를 담은 내선일체 벽화. 이 벽화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토대로 한 것처럼 알려져 있었지만 실상은 일본 후지산을 배경으로 한 일본의 전래동화 하고모로 설화를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구조선총독부 건물 철거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실 지금처럼 인터넷과 SNS로 모든 국민들이 의견을 공유하고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서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라면 몰라도 그 당시에는 정보는 극소수의 전유물이었죠. 일반 시민들이 의견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고작해야 방송국이나 신문사에 전화나 편지를 넣어 항의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반대하는 이들은 해체와 재조성에 따른 막대한 비용 문제를 첫손에 꼽았고 역사의 아픔을 후대의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 국가의 중대사가 모두 이곳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화유적이라는 의견 등 철거와 보존을 두고 많은 설전이 오갔습니다. 게다가 일본에서도 노골적으로 조선총독부 건물을 보존해달라는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근대 건축사 연구회는 성명을 통해 아시아의 건축물 역사상 문화적 가치가 가장 높은 건물이라며 철거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조선총독부의 보존을 원한 것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언론과 방송들이 한국을 소개할 때 단골 소재가 구조선총독부 건물 앞에서 한국인들 인터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일본과 한국의 경제력 차이만큼 물가 차이가 엄청났던 90년대에는 일본 학생들이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오는 일이 매우 빈번했는데요. 일본에서 여행하는 것보다 한국에 오는 것이 몇 배는 더 싸게 먹혔으니까요. 그래서 롯데월드 같은 곳에 놀러가면 항상 일본 학생들로 북적이곤 했었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조선총독부 건물에 들러 기념사진을 찍고 찬란했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우쭐하는 게 수학여행의 하이라이트였죠. 당시 중앙박물관 관장이던 정양모 교수의 말을 들어보면 일본인들은 총독부 건물 앞부분의 동남쪽 모퉁이 및 정초석에서까지 기념사진을 찍었다. 정초석은 관장실 앞과 옆의 모서리였다. 본인들이 거기 와서 수없이 사진을 찍는 것을 보면서 왜 정중앙에서 찍지 아니하고 구석진 곳에 와서 찍는지 이상하다 고 물었다. 그랬더니 직원의 이야기가 그곳에 정초석이 있습니다 라고 한다. 나가보니 박물관장도 모르는 정초석을 그들이 찾아내 그곳까지 와서 기념사진을 찍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수없이 바라보는 감회는 남달랐다. 이 때문에 1993년까지 여러 번의 공청회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의견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현 위치를 보존하고 중앙박물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자, 현 위치를 보존하고 일제의 침략사관으로 활용하자, 아예 철거하자, 이전하자, 대략적으로 이런 의견들이 팽팽히 맞섰는데요. 사실 근본적인 이유엔 한국의 힘이 약한데 초강대국 일본을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심리가 깔려 있었죠. 당시는 일본 거품 경제의 절정으로 일본의 위상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습니다. 자기들 나라 이름인 일본, 즉 자칭 해가 뜨는 나라라고 하던 걸 빗대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이 일본을 라이징선이라고 부르며 세계 각국 경제, 문화를 파고들던 일본을 두려워하던 시기였으니까요. 8, 90년대 서구권의 SF 영화에는 일본이 미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는 소재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도 SF의 걸작으로 엄청난 평가를 받고 있는 리들리 스콧 감독의 블레이드 러너에는 2019년 미래의 모습, 이제는 과거의 모습이지만요. 거리를 뒤엎고 있는 간판에 모두 선명하게 일본 글자와 일본인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가 일본을 위협적으로 보고 있었죠. 따라서 일본의 무역 통상 압박만으로도 한국은 국가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었기 때문에 괜히 일본을 건드려서 우리가 피해를 볼 필요 없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취임 이후 역사 바로 세우기를 선언한 김영삼 대통령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결단을 내려 철거를 결정합니다. 잇따른 일본의 망언들로 국민 감정이 좋지 않았던 시기에 이에 대한 반응은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일본은 노골적으로 문화재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전 세계의 언론 플레이를 했지만 이번에 이건 버르장머리 기어이 고쳐야 되겠다. 지금 들어도 속이 시원하죠?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함을 엄숙히 고합니다. 그리고 1995년 8월 15일 때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통쾌했던 순간이자 한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었던 이유는 그 조선 총독부의 첨탑을 뜯어내버리고 흉물스럽던 건물과 함께 일본의 잔재를 박살내는 순간 바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 일본에 대한 패배의식과 열등감이라는 그 벽을 부숴버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한국인들에게 당시 일본과의 엄청난 경제력과 국력 차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심으로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큰 사건이었습니다. 1995년 한국의 GDP, 국내 총생산이 5,666억, 일본은 5조 4,508억, 딱 10배 차이였습니다. 경제력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일본 문화가 정식으로 개방되기 전까지 한국의 많은 가수 연예인들이 일본을 따라했습니다. 현원들 역시 몰래 반포터미널 수입상가나 종로 등지에서 수입되는 일본 문화들, 일본 잡지 하나만으로도 서로 둘러보면서 패션을 따라할 만큼 동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냥 압구정동에만 나가봐도 패션이나 문화 유행을 선도하는 건 일본 스타일이었습니다. 일본 제품을 사용하면 겉으로는 욕하면서도 말이죠. 그러나 바로 그 총독부의 첨탑이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한국은 무서운 속도로 일본과의 격차를 줄여나갔고 채 30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 과거 30년 이상의 차이라던 일본과 이미 어깨를 나란히 하고 추월을 하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이때 철거된 조선 총독부의 잔해들은 독립기념관으로 옮겨 역사의 아픔과 교훈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전시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의도적으로 이 전시물을 최대한 홀대하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사진에서 보이듯 이 조선 총독부 첨탑은 일부러 땅을 5m쯤 파서 아래 위치에 한국인들이 내려다볼 수 있도록 반매장했습니다. 게다가 전시 장소는 시 제대로 안 들어오는 해지는 방향인 독립기념관 서쪽에 배정을 해서 일본 제국주의의 몰락을 표현하고 식민시대의 잔재를 청산하자는 의도였습니다. 즉 역사의 일부로 전시는 하지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형편없는 모양새로 전시를 하자는 것이었죠. 독립기념관 한편에 흉물스럽게 내려앉은 첨탑처럼 그 사건 이후 일본은 천천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는 갈수록 한국에 대한 열등감만 잔뜩 표출하고 있는 상태죠. 그 사건 이후 일본은 여전히 90년대에 머물며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의 자국 소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세계 시장과는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반대로 마치 조선 총독부 건물이 한국의 발전을 억지로 눌러왔던 것처럼 느껴질 만큼 21세기를 선도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강국, 발전된 위상으로 세계의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언급한 블레이드 러너의 후속편 블레이드 러너 2049에는 이런 한국의 위상을 반영하듯이 한글로 된 간판과 글씨가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모든 면에서 30년 앞서 있다고 하던 1995년,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거 우리가 상상도 못하던 메이드 인 코리아가 많은 부분에서 이미 메이드 인 재팬을 추월해버린 상황이죠. 이제는 어느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일본은 한국에 30년 이상 뒤처져 있다고 세계인들이 말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